하이, 시작해보자. 강사들이 정답에 짜맞춰서 한 큐에 여기 보면 이거니까 답이 이거지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실전 수능에서 긴장감도 있는 상태에서 속도랑 정확도를 둘 다 잡아야만 해. 그러려면 지문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사고 과정을 한번 알려줄게. 말로 풀어서 표현하니까 늘어져서 2분 30초 정도 나오던데 이걸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더 빠르잖아? 그래서 실제로는 훨씬 더 적게 걸리거든? 그거 감안하면서 흐름에 집중하면서 봐봐. 우선 문제푸는 처음부터 끝까지 실전에서의 사고 과정을 쭉 들려줄 거야. 처음에는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빨라? 못 따라가겠다 할 수 있어. 지금은 완벽히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아. 쭉 한번 따라만 와보고 뒤에서 설명 듣고 이해된 채로 다시 돌려보면 잘 이해될 거야. 앞으로 다른 문제들도 다루면서 속도랑 정확도 둘 다 잡는 사고 과정이 익숙해지면 1등급은 당연한 일이 돼. 화이팅! Personal stories connect with larger narratives to generate new identities. 개인적인 이야기가 더 큰 무언가를 만나서 새로운 자아, 아이덴티티를 발생시킨다. 퍼스널이 뉴 아이덴티티로 변화한다는 내용을 찾아야 되네. The growing complexity of the social dynamics. 사회적인 다양성의 복잡한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다. Determining food choices. 음식 선택이랑 관련돼서 makes the job of marketers and advertisers increasingly more difficult. 그것 때문에 마케터들이랑 광고 업체들은 더 힘들어졌고. In the past, 가볍게 읽어야지. Mass production allowed for accessibility and affordability of products. 과거에는 접근성 as well as 훑어만 봐야지. Their wide distribution and was accepted as a sign of progress. 별말 없고. Nowadays, 자세히 읽어야지. It is increasingly replaced by 바로 뒤에 나오는 단어 중요하겠네. The fragmentation of consumers among smaller and smaller segments. 현재는 과거랑 다르게 쪼개진 작은 단위 that are supposed to reflect personal preferences. 드디어 나왔네, 박스랑 관련된 내용. 그 중에서도 앞부분, personal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고 아직 new identity로 변화 부분은 안 나왔네. Everybody feels different and special. 가볍게 읽어야겠네. And expects products serving his or her inclinations. 이 문장은 앞문장의 연장일 뿐이고 In reality, 자세히 읽어야겠네. The supposedly individual preferences, 또 personal에 해당되는 내용 end up overlapping with, personal이 다른 무언가와 겹치게 된다. 즉, 변화 내용이네. 답 5번이겠는데? 확인해볼까? Emerging temporary always changing among tribal formations. Tribal formations? 안 와닿는데? 더 읽자. Solidifying around culture, social, political. 개인보다 더 큰 단위네. 맞네. 박스 내용 다 나왔네. In reality로 반전 주고 박스랑 같은 내용 나오고 있으니까 이 문장 뒤에 남은 선택지는 하나, 답 5번. 5번 이후로는 가볍게 훑어만 보면 These consumer communities, 주체 표현부터 바뀌었네. personal에서 더 큰 단위 community로 go beyond, 확장이네. 그 새로운 주체는 어떻게 확장되는지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주체, 새로운 아이덴티티에 대한 설명이네. 그럼 박스는 5번에 들어가는 게 맞네. 쉽게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아직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 부분도 있지. 내가 알려주고 싶은 게 속도랑 정확도를 둘 다 잡는 사고 과정이라고 했잖아. 경험해 봤을 거야. 빠르게 풀려고 하면 오답이 많아지고 정확하게 풀려고 하면 시간에 쫓기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한 지문을 읽을 때도 속도를 높이는 구간, 정확도를 필요로 하는 구간이 있어. 그래서 글을 읽어가면서 어디서 힘을 빼고 대략적인 의미만 캐치하고 넘어가야 할지, 어디서 하나하나 해석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지 구분해야 해. 앞으로 계속해서 알려줄 테니까 익숙해지면 너도 문제 읽으면서 바로바로 판단이 설 거야. 그 연습을 매일 한두 지문만 꾸준히 해줘도 속도랑 정확도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 일단 그래서 박스 부분부터 봤어. 박스의 가장 핵심은 개인이었던 것이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발생시킨다 였어. 한 가지 더 본다면 개인이 더 큰 내러티브와 연결되어서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발생시킨다는 것. 즉 중간 단계로 더 큰 무언가를 만나는 게 있다는 것. 특히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적인 단어들은 해석의 여지가 많아서 정확하게 서사, 이야기 이렇게 해석을 확정지어 놓지 말고 추상적인 개념 그대로 퍼스널이 더 큰 무언가를 만나서 새로운 아이디가 된다. 이렇게 잡고 가는 게 훨씬 좋아. 이제 아래 지문으로 가서 이거랑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부분을 찾는 거야. 첫 문장은 글의 방향성 같은 큰 힌트가 나올 수도 있고
단순히 밑밥을 깔아주는 서론인 경우도 있어. 그래서 모든 문제에서 첫 문장은 정확도나 속도 중 하나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 구간이야. 보통 속도로 읽어가면서 글의 흐름을 캐치해. 중립을 기본으로 적용하되 팁을 하나 주자면 문제 유형마다 서론이 1번일지 2번일지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해. 39번 문제는 문장 삽입 유형이었지. 문제에 박스가 나왔어. 박스에는 글의 핵심이나 주제랑 관련된 내용이 담겨. 그리고 지문을 읽으면서 박스 내용이 어울리는 부분을 찾아가야 하는데 첫 문장부터 핵심을 다루면 답이 바로 나와버리겠지. 그럼 글 서론만 읽고 문제가 끝나버리는 거야. 근데 출제자들은 글 전반부만으로 문제가 풀리게 만들고 싶지 않거든. 특히 문장 삽입 39번처럼 난이도 있는 문제는 수험생들이 적어도 3, 4번까지는 읽게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글의 핵심이 후반부에 위치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문장 삽입 유형에서는 첫 문장은 전체 글에 대한 큰 힌트가 있기보다는 이번 경우 단순히 핵심으로 가는 밑밥일 확률이 높아. 결과적으로 박스가 어울리는 위치도 글의 후반부니까 답도 3, 4, 5번 중에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도 알 수 있지. 예외는 존재하니까 앞서 말했듯이 첫 문장은 중립을 기본으로 적용하되 문장 삽입 유형에서는 첫 문장이 별 내용 없을 확률이 높다는 걸 인지하면서 읽으면 돼. In the past는 아예 대놓고 가볍게 읽어야지 라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랬다, 현재는 이렇다는 글이면 현재가 더 핵심인 게 일반적인 글의 전개 방법이야. 과거랑 현재가 같다면 굳이 구분지어서 이야기하지 않지. 현재 파트에는 과거에서 바뀐 점이 있을 거고 그게 글의 핵심인 경우가 대부분이야. 앞으로 in the past를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야 해. 하나는 뒤에 현재 얘기가 나오겠구나. 두 번째는 그 현재 파트를 주의 깊게 읽어야겠구나. 그래서 여기는 가볍게 읽어야지 라는 판단을 내리는 거야. 속도 구간에서는 자세하게 완벽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술술 흘러가듯 읽고 넘어가는 거야. 모르는 어휘가 나왔거나 해석이 조금 막혀도 괜찮아. 문장의 모든 요소들을 하나하나 번역해내려고 하지 마. 디테일한 요소에 집중하기보다 문장 전체를 한 덩어리로 큰 틀에서 봐야 하는 거야. 추가로 하나 더, 속도 구간이란 판단이 섰는데 이 문장처럼 접속사나 관계대명사 같은 게 붙어서 문장이 늘어졌다? 그럼 그 부분은 거의 날리듯이 읽어. 속도 90, 정확도 10?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주절 부분만 제대로 읽고 뒷부분은 중원, 부원 늘여놓는 추가 설명이니까 반전시키는 내용이 없는지만 눈으로 빠르게 체크해. Nowadays, 집중은 여기서 필요한 거지. 이 단어 보는 순간 여기는 정확도 구간이라고 판단. 과거랑 달라진 현재 파트가 더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봐봐, 동사도 딱 그런 식의 전개에 필요한 게 쓰였네. Replaced, 뭐로 대체되었다. 과거랑 달라진 점을 얘기할 거라는 시그널이야. 그래서 이 문장은 모든 요소들을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읽어갔는데 fragmentation, smaller and smaller segments 다 조각조각 쪼개진 작은 단위로 말하고 있었고 마지막에 정확하게 딱 대놓고 personal preferences라고 말해줬어. personal이 new identity로 변화되는 거랑 관련되는 부분을 찾아야 했는데 이 personal 부분이 등장한 거지. 드디어 박스랑 관련되는 personal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온 거 캐치하고 하나 더, 근데 아직 new identity 부분은 안 나왔네까지 생각이 들면 좋아. 이것도 중요해. 이걸 생각 못했으면 그냥 글을 읽어나가겠지만 우린 이걸 아니까 이제 목표를 좁혀서 new identity 관련 내용을 찾으면서 읽어가는 거야. 다음 문장은 다시 되게 가볍게 읽었어. 어떻게 알았냐면 주어부터 everybody로 일반 모든 대중이 얘기를 하고 있고 feels different and special 이게 딱 개인이 강조될 때 나오는 상투적인 내용이잖아. 개인은 서로 다 다르고 특별해요 이런 거. 반전 표현 없이 everybody로 시작할 때 앞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겠구나 예측되지만 이걸로 판단하는 건 도박이고 좀 더 읽었더니 결국 퍼스널에 관련된 내용이 맞았고 그래서 스페셜까지 읽고 속도 구간으로 판단하고 뒷부분은 더 빠르게 읽었어. 부연 설명인 문장으로 판단됐으면 모르는 어휘가 있거나 해석 덜 되는 부분이 있어도 괜찮다. 넘어가. In reality 이건 중요하게 읽어야겠다고 생각했어. 사실은 실제로는 이렇게 글에 반전을 주겠다는 시그널이니까. 참고로 영어 지문 해석할 때 반전이라는 건 극과 극에 있는 것들끼리 완전 상반되게 뒤집힌다는 게 아니라 형세가 바뀐다, 펼쳐오던 글의 흐름이 바뀐다는 거야. 글의 흐름이 바뀌는 부분, 반전은 모든 글 구조에서 중요한데 이 문제에서는 박스 내용도 개인에서 새로운 아이디로의 변화였고 앞서 퍼스널 관련 내용은 나온 상황에서 이제는 new 아이디 관련된 새로운 전개가 나올 차례였으니까 우리가 찾고 있던 게 이거였으니까 이 반전은 더 중요하고 또 반갑지. 읽어가 보면 individual preferences 이건 personal 관련 end up overlapping with 겹치게 된다는 거니까 이게 변화에 관한 부분. 그래서 여기까지 읽고 답은 이 문장 뒤쪽으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반전 표현 in reality가 있고 나서 개인이 다른 무언가 윗 아래 목적어에 해당하는 부분
으로 변한다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박스는 in reality 문장 뒤에 따라 나와야겠지. in reality 문장 뒤에 남은 선택지가 5번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선 체크해두고 여기서 답 확신 90%. 이게 39번이라 여기까지 풀었을 때 시간 쪼들리고 있었으면 여기서 답 체크하고 넘어가고 나중에 다 풀고 시간 되면 다시 돌아와서 보고 적당히 시간 관리 잘 하면서 풀고 있었으면 남은 파트는 가볍게만 보는 거야. 5번 예측이 맞는지 그 예측에 거슬리는 내용이 튀어나오진 않는지 확인만 하면 돼. 즉 남은 건 다 속도 구간이지. 추가로 어휘 하나 설명해주고 넘어갈게. 문법이나 어휘는 학원이나 교재에서 계속 다루는 거니까 나는 사고 과정에만 초점을 두려고 했는데 일반 선생님들도 충분히 설명 못 해주는 것들은 짧게라도 언급하고 가려고. in reality가 그리 반전을 암시한다고 했지. 근데 여기서 supposedly도 같은 역할을 해. 단순히 아마도라고 외웠으면 그걸 캐치 못하는데 supposedly는 뭐뭐라고들 하는, 뭐뭐라고 불리는 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A라고들 하는데 사실은 아니다 라고 할 때 딱 적절한 단어인 거지. 이 문장에 넣어서 해석해보면 더 와닿을 텐데 개인적인 선호라고들 하는데 실제로는 윗아래에 나오는 것과 겹치게 됩니다. 이게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해석이야. 그래서 in reality에 supposedly까지 나온 걸 보고 아, personal preferences가 아니라 다른 거라는 내용이 나오겠구나. 즉, new identity 관련 내용이 드디어 나오겠구나 예측했어. 만약에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문제 풀고 있었으면 난 여기서 바로 5번 하고 넘어갔을 거야. 만약에 supposedly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랐다 하면 뒷내용을 조금 더 읽어주면 되는 거지. 확인해 볼까? Emerging, temporary, always changing, almost trivial formations 새로 나타나고 자꾸 변하고 이런 것과 겹치게 된다. 여기까지 더 읽어줬을 때 클리어하지는 않아. 왜냐하면 대부분 trivial formations를 부족 형성으로 직역했을 텐데 갑자기 부족 형성이 뭐야 뭔 말인가 싶지. 이렇게 해석이 막히는 어휘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속도 구간인지 정확도 구간인지에 따라서 대처를 다르게 하면 돼. 지금 우리는 답을 5번으로 예상하고 여기는 속도 구간으로 판단하고 읽고 있었어.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의 정확한 해석, 그렇게 사사로운 거에 매이면 안 되고 대략적인 큰 의미만 잡고 넘어가야 해. trivial formation에서 해석 막혀서 다시 앞으로 가서 또 읽고 전체 문장 해석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건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야. 39번쯤이면 한창 탄력 붙어서 쫙쫙 풀어갈 텐데 방해만 되는 거거든. 그래서 emerging부터 formations까지 목적어가 길었는데 이걸 간단히 포인트만 잡아서 계속 변화하는 어떤 대상 정도로 잡고 넘어가야 돼. 봐봐. emerging, temporary, always changing 이 수식어들 크게 보면 다 고정된의 반대말이야. 그리고 formation은 형성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존재하든 아니든 명확히 그런 걸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개체, 대상으로 해석하면 충분해. 오히려 부족의 형성이라고 1대1로 해석해내면 의미를 편협하게 받아들이고 혼란만 생겨서 대략적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좋아. 그래서 주어 these 부분부터 formations까지 4줄에 걸쳐 있었지만 문제 푸는데 필요한 수준의 해석은 개인적인 것이 계속 변하는 어떤 대상과 겹치게 된다 정도야. 세세한 걸 다 떨쳐내버리니까 훨씬 간편해졌지? 목적어 formations까지 아직 클리어하지는 않았으니까 속도감 있는 상태로 뒷부분을 더 봐야겠다고 판단했어. 다음 부분을 볼 때도 쓱 보면 구구절절 길다는 게 눈에 보이잖아. 콤마 찍고 나열된 게 눈에 들어와. 속도 구간인데 구구절절 늘어졌다? 그럼 더더욱 그 중에 일부만 캐치해서 빠르게 의미만 잡으면 되는 거야. cultural sense 읽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 콤마 찍고 social 적힌 게 보였어. 아, 다 안 읽어도 되겠구나. 문화적인 무언가, 사회적인 무언가, 그 다음 콤마 찾아가서 political, 정치적인 무언가. 여기 personal보다 더 큰 집단적인 단어들이 나열됐네. 답 5번 100% 이렇게 된 거야. 여기서 다이어트리 부분을 그냥 넘길 수 있었던 건 and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야. 반대되는 내용을 and로 묶을 수는 없고 앞에서 쭉 단순 나열들이었으니까. 그리고 속도 구간이니까 sensibility 이런 걸 일일이 해석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도 체크하자. 결국 solidifying부터 concerns까지도 더 큰 무언가와 만난다는 게 포인트야. 포인트만 잡으면 박스처럼 connect with larger narratives 이 네 단어로 끝날 걸 풀어서 수식어 달고 3줄에 걸쳐 놓은 것 뿐이야. 그런 거에 절대 말리지 말고 버릴 수 있어야 해. 시험에서는 대충 해석하는 용기도 필요해. 여기까지 personal, 더 큰 무언가 만남, 새로운 걸로 변화. 이 3가지 내용 다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읽었을 때 답 5번 100% 확신이지. 그럼 5번 이후로는 다 안 읽어도 되고 읽는다면 당연히 속도 구간이야. 겉핥기로 훑어만 봐. 어떻게 봐야 하냐면 반전이나 글의 흐름이 바뀌는 게 없는지만 빠르게 확인하는 거야. 앞이랑 같은 맥락으로 이어져야 박스가 5번에 들어가도 걸리는 게 없으니까 이질적인 게 있는지만 찾아보는 거지. These consumer communities 주체 표현부터 바뀌었지? 이젠 더 이상 personal이 아니야. 더 큰 단위 community에 대한 얘기야.
동사는 go beyond를 써서 personal이 아닌 새로운 주체가 어떻게 확장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앞에선 계속 personal 얘기만 하다가 4번부터 personal이 new id로 변화하는 부분이 나왔고 박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는 new id, 새로운 주체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박스는 5번에 들어가는 게 아무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5번에 들어가야만 하지.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 유형에 대한 팁 하나 주고 마무리할게. 박스가 있는 문제는 무조건 박스부터 읽어야 하고 박스는 분명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해. 즉 정확도 구간인 거지. 지문에 있는 문장 하나 읽는데 5초가 걸린다면 예를 들어서 그거의 2배, 10초를 투자하더라도 박스는 명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해. 박스는 주제랑 관련된 내용이거나 직접적으로 핵심이 담기거든. 그래서 박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지문으로 내려가면 내용을 예측하면서 읽어갈 수 있어서 의미 파악이 굉장히 빨라. 또 글을 읽는 목적이 뚜렷한 채로 글을 읽는 거랑 그냥 읽어 나가는 거랑 천지 차이거든. 여기서는 글 읽는 목적이 박스랑 연관된 내용을 찾는 거니까 그 박스 내용 찾기에 포커스를 두고 글을 읽으면 쳐내야 할 부분이 분명해져. 지문에서 버려도 될 부분, 빠르게 넘겨도 될 부분이 구분되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지. 이 문제의 경우엔 personal이 새로운 아이디로 변한다. 이것만 캐치하고 집중했으면 지문 읽으면서 personal 부분 찾고 변화하는 부분만 찾으면 답 바로 나왔으니까 엄청 쉬웠던 거야. 그만큼 박스 내용이 중요했고 속도 구간이랑 정확도 구간을 구분했으면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렸을 거야. 만약에 다른 문장 읽을 때보다 2배 집중해서 읽었는데도 박스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 그럼 제발 문제 풀지 말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다 풀고 시간 남으면 돌아와서 해. 박스 이해 안 돼서 감 못 잡고 어떤 내용 찾아가야 되는지도 모른 채로 지문 읽어가면 읽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거슬러 올라와서 또 읽고 또 읽고 박스 내용 까먹어서 또 읽고 시간 낭비하게 돼. 시험에서는 문제 풀면서 텐션 붙어서 뒤쪽 문제를 갈수록 속도감 있게 쫙쫙쫙 풀리는 게 있는데 또 이게 중요하고 이렇게 막혀서 거슬러 올라가서 또 읽고 헤매면 이 흐름이 꺾여버리고 다시 아래에서부터 텐션 올려야 해. 멘탈에도 영향이 있겠지. 그러니까 시험 전체 흐름을 봤을 때도 박스가 제대로 해석이 안 돼서 어떤 내용일지, 그래서 어떤 내용을 찾으면서 읽어야 할지 전혀 감도 안 잡히면 아래 지문 읽어가면서 더 잘 알 수 있겠지 하지 말고 넘어가. 와,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사고 과정이 이루어지면 너무 빠르고 쉬운데 말로 풀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려니까 엄청 오래 걸리네. 그래도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 다 끄집어내서 알려줄 테니까 꾸준히 보면서 익숙해지면 내 동생님도 너무 당연히 수능에서 안정적인 1등급 나올 거야. 가자!